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정진호 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명예교수 정진호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지난주에 어디 비 피해 없이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그치니까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비도 안 오고 엄청 더울 거라는 일기예보인데 더위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피부 혈액형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일단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피부 장벽은 피부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외부의 더러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그런 장벽을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고 하고, 피부 장벽이 튼튼해야 우리 피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우리 몸을 외부로부터 보호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피부에도 혈액형 당이 있다는 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혈액형 얘기를 하면은, 혈액형과 성격, 뭐, B형, 인 남자는 뭐,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뭐 그런 성격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별로 과학적이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오늘 말씀드릴 이 피부 혈액형과 피부 장벽의 얘기는요, 정말 과학의 데이터를 근거로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로서 지난 10년 이상 시간 동안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우리 대학원 학생들과 같이 연구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 성격과 혈액형처럼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과학적 근거로 많은 논문을 쓴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하시고 저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한 거에 시청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강의한 것보다 혈액형 당 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렇고, 이거는 과학적이 아니다, 이렇게 오해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보충해서 한번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혈액형은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O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ABO 혈액형이라고 하는데, O형을 이 혈액형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H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BO 혈액형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ABH 혈액형이라고 하고요. 이 혈액형은 뭐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건 당 성분이 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 아시죠? 탄수화물이 당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운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밥을 잘 못 먹으면 당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당입니다. 그래서 혈액형이라는 거는 우리 혈액 내에 피를 구성하고 있는 적혈구의 세포막에 당이 쭉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 글루코즈라는 단당류에 당이 하나 붙어 있고, 글루코즈. 그 다음에 갈락토즈라는 당이 글루코즈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N아세틸 글루코삼이라는 당이 세 번째로 붙어 있고, 네 번째 다시 갈락토즈가 붙어 있고, 다섯 번째로 이렇게 퓨코즈라는 당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당은 다 각각은 단당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제 다당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O형인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O형인 분들의 적혈구에는
글루코스, 갈락토스, N아세틸 글루코사민, 갈락토스, 퓨코스가 이렇게 5개가 요런 순서로 붙어서 O형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O형을 H형이라고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B형인데 그럼 B형은 뭐냐? B형은 O형에 여기 O형인데 O형에다가 요 갈락토스 앞에 갈락토스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것이 이제 B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형은 당이 하나, 둘, 셋, 넷, 5개지만 B형은 갈락토스가 하나 더 붙어 있어서 당이 6개로서 적혈구에 붙어 있고 B형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A형은 여기 B형의 갈락토스 자리에 아세틸 갈락토사민이 하나 더 붙어 있어서 역시 6개의 단당류가 붙어서 다당류 형태의 A형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혈구에 이런 당이 붙어서 우리가 그 사람의 혈액형이 뭐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발견한 거가 피부에도 이 적혈구에 있는 당과 똑같은 당이 피부의 이 각질층에 엄청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부에도 이 적혈구에 붙어 있는 이 당 성분과 똑같은 당 성분이 피부에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표피입니다. 표피의 가장 바깥층이 각질층이잖아요. 각질층하고 각질층의 바로 밑에 있는 과립층, 요 부위에 혈액형 당이 엄청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는 B형이기 때문에 제 피부에는 B형 당이 제 피부의 각질층하고 각질층을 형성하기 직전인 표피의 과립층에 이렇게 많이 존재합니다. 교수님, 이거 뭔가요? 이거는 혈관입니다. 혈관 벽에도 이제 혈액형 당이 존재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안 드리고, 피부의 각질층에 혈액형 당이 엄청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형인 사람은 B형 당이 피부의 각질층에 존재하고, A형인 사람의 피부에는 A형 당이 존재하고, O형인 사람의 피부에는 H형 당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각질층이 피부 장벽인 거는 이제 다 아시죠? 제가 열심히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마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각질층이 피부 장벽이고, 각질층이 튼튼해야 피부 장벽 기능이 좋은 거고, 피부 장벽의 기능이 좋아야 우리 몸을 항상 건강하고 젊게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 각질층을 제가 조금 모식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각질층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3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하나는 각질세포. 각질세포가 이렇게 납작한 형태로 이렇게 계속 층층이 쌓여 있는데, 각질세포가 몇 층이 쌓여 있느냐? 보통 우리 피부의 부위마다 좀 다르지만 30층 내지 40층의 각질 세포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가 각질 형성 세포인데, 각질 형성 세포가 위로 올라가면서 분화 과정을 거쳐서 점점 죽은 세포 형태로 바뀌고, 결국 나중에는 세포가 죽게 되거든요. 그 죽은 세포가 죽은 세포를 우리가 각질 세포라고 부릅니다. 그 각질 세포는 곧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기 직전의 세포인데, 그 각질 세포는 굉장히 납작한 형태로 바뀌어서 벽돌 모양으로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고, 그것이 여기는 4층만 보여드리고 있지만 피부의 부위마다 20층 내지 40층으로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고, 각질층만 있으면 이제 세포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 사이에 빈 공간이 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틈을 지질 성분,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 이런 세 가지 지질 성분이 여기를 마치 벽돌담의 시멘트처럼 각질 세포 사이사이의 빈 공간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 혈액형을 구성하는 이 혈액형 당이 지질 성분과 같이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메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각질층을 우리 직접 사람 피부에서 염색을 해보면 이렇게 염색이 되고 혈액형 당이 엄청 많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빈 공간이 이제 각질 기름 성분과 각질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은 각질층이 이제 피부 장벽의 역할을 하는데 죽은 각질 세포가 30층 내지 40층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고 그 각질 세포 사이의 빈 공간은 지질 성분과 ABH 혈액형 당이 꽉 메우고 있어서 벽돌담의 벽돌과 시멘트처럼 이 피부 장벽이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피부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질 세포도 잘 만들어져야 되고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도 잘 만들어져야 되고 이 ABH 혈액형 당도 잘 만들어져야 피부 장벽의 기능이 최고로 유지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정상 피부에는 이제 이렇게 각질층에 이제 혈액형 당이 많이 있고 해서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이다.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굉장히 흔한 소아한테 흔한 질환이잖아요.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다음에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 피부가 건조한 사람들은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자꾸 도망가기 때문에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 또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피부를 이 혈액형 당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염색을 해보면 우리 정상 사람 피부에 혈액형 피부를 염색하면 이렇게 혈액형 당이 많은데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조한 피부를 염색해보면 혈액형 당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되게 되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게 되니까 아토피 피부염처럼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또 건조한 사람의 피부도 염색을 해보면 혈액형 당이 없어져서 피부 장벽이 많이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혈액형을 결정하는 ABO 혈액형을 결정하는 혈액형 당이 피부 장벽을 이렇게 잘 구성을 하고 있고 만약 그게 없어지면 이런 식으로 없어지면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에 염증이 많아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로 혈액형 당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일 때 지금은 작년에 정년퇴직해서 지금은 명예교수지만 실제로 교수로서 대학원 학생을 지도할 때 대학원 학생들과 동물 실험을 통해서 제가 입증한 사실들입니다. 혈액형 당이 소실되면 혈액형 당이 있는 생쥐하고 혈액형 당이 없는 생쥐를 비교해 보면 혈액형 당이 없는 생쥐에서 피부 지질 합성이 감소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질층을 구성하는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채우는 이 지질 성분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 이게 잘 만들어져야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잘 메우게 되고 그래야 피부 장벽이 튼튼하게 되는데 혈액형 당이 없는 경우에는 이 각질층 사이사이를 잘 메우지 못하는 거와 동시에 이 지질 성분을 잘 못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형 당이 충분해야 이 지질 성분도 잘 만들어진다 하는 거를 우리 동물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논문도 썼습니다. 이 지질 성분은 라멜라바디라는 거에서 그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 라멜라바디가 감소되는 거를 증명을 했고요. 또 혈액형 당이 소실되면 피부 장벽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피부 장벽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알레르기 물질이 외부로부터 많이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혈액형당이 있는 생쥐하고 없는 생쥐의 알레르기 물질이 피부를 얼마나 잘 통과하는지를 이제 비교하는 실험을 한 건데 혈액형당이 없는 생쥐에서 알레르기 물질이 훨씬 피부에 많이 침투가 되는 경향을 보여서 혈액형당이 정말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있구나 하는 결과를 얻었고요. 또 우리가 동물에서 인위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을 시켜보니까 혈액형당이 없으면 아토피 피부염이 훨씬 많이 심하게 유발이 되더라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형당이 정말로 우리 피부에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또 아토피 피부염 같은 염증을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데 혈액형당이 없어지니까 이제 아토피 피부염 발생이 증가하고 또 혈액형당이 없어지면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지니까 피부가 건조해지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혈액형당을 다시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조한 피부에 이렇게 없어진 혈액형당을 다시 이렇게 생기게 하면 피부가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는 거고 아토피 피부염에는 피부 장벽이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피부 장벽이 다시 튼튼해지고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조한 피부처럼 혈액형당이 없는 피부에 이런 혈액형당을 다시 증가시킬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일 때 우리 대학원 학생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형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당이 이렇게 일렬로 붙어 있는데 그 당을 하나씩 붙여주는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천연 성분을 찾아라고 연구를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혈액형당을 구성하는 그 단당류, 글루코즈라든지 퓨코즈라든지 에나셀 글루코자민이라든지 갈락토즈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서 단당류를 붙여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천연 추출물을 우리가 찾고 그다음에 혈액형당을 구성하는 단당류들을 넣어준 그런 형태의 화장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자원자를 모집했는데 어떤 자원자냐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자원자 20명의 피부에 발라봤습니다. 건조한 피부는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신 것처럼 피부에 혈액형당이 거의 없어요. 정상 상태로 다 혈액형당이 없는 상태인데 천연 식물 추출물 혈액형당을 하나씩 붙여주는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천연 추출물 저희 실험실에 찾은 거하고 또 혈액형당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단당류들을 많이 넣어준 그런 경우 그다음에 단당류도 넣어주고 그 단당류를 붙여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천연 식물 추출물도 넣어준 거를 이제 피부에 발라줬더니 이런 걸 발라주면 없어졌던 혈액형당, 감소돼 있던 혈액형당이 다시 사람 피부에서 이렇게 증가되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피부 혈액형당을 증가시키는 성분들이 천연식물 추출물 어떤 것이 혈액형당을 증가시키는구나. 그리고 단당류 중에 어떤 것을 넣어주면 좋구나. 이걸 같이 넣으면 더 좋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서 혈액형당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특허를 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조한 사람 20명한테 이걸 발라줘 봤더니 혈액형당이 이렇게 다시 증가하면서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면서 피부의 수분도가 증가돼서 보수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니까 피부를 통해서 밖으로 도망가는 피부의 수분 손실이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피부 장벽이 정말로 튼튼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천연 식물 추출물과 단당류를 넣어서 건조한 피부 또는 아토피 피부와 같이 혈액형당이 없어진 그런 피부 장벽에서 다시 혈액형당을 새로 만들게 하고, 혈액형당이 새로 만들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죠? 피부 지질 합성이 증가되게 되고, 알레르기 물질의 투과가 안 일어나게 되고, 아토피 비염 발생이 감소하게 되겠죠. 이건 혈액형당이 소실되면 생기는 일이니까 우리가 혈액형당을 다시 만들게 되면 반대의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분들을 저희가 특허를 냈고요. 이 특허 성분을 넣은 보습제를 제가 종류별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바디에 바르는, 몸에 바르는 보습제, 그다음에 얼굴에 바르는 페이셜 크림, 또 손에 바르는 핸드크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ABH 혈액형 당, ABO 혈액형 당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렸고, ABH 혈액형 당은 단당류가 5개 내지 6개가 순서대로 붙어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ABH 혈액형 당은 우리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피부 장벽은 죽은 각질 세포가 한 3, 40층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고, 그 사이를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고기를 메우고 있고, 또 AB 혈액형 당도 지질과 같이 그 틈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메우고 있어서 지질 성분도 충분히 잘 만들어져야 되고, ABH 혈액형 당 성분도 잘 만들어져야 피부 장벽의 기능이 좋아져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고 피부에 염증도 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토피 비염이나 건조한 피부처럼 혈액형 당이 감소된 피부에 저희가 만든 특허 성분을 바르면 피부 장벽이 좋아져서 피부 수분이 증가돼서 보습이 좋아지고 피부 장벽 기능이 개선돼서 피부가 건강하고 튼튼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피부에서 혈액형 당이 하는 일은 지난 10년 동안 동물 실험도 하고 사람 자원자분의 도움을 받아서 인체 실험, 임상 연구도 하고 또 그 결과를 특허도 내고 또 그 결과를 활용한 제품도 만들고, 정말 과학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없던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을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정말 혈액형 당이 우리 피부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만 오늘 잘 아셨다면 큰 강의의 보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고요. 혈액형에 관한 내용은 사실 한두 편 더 하려고 그랬는데 좀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호응도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걸로 끝내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재미있으셨길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할까요? 네. 이 아이디가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나이가 21살이신데 학생 때랑 20살까지 여드름이 안 났던 피부인데 금년부터 모낭염으로 시작으로 괜찮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좀 심하신 모양입니다. 지금은 좁쌀은 많고 가끔 올라오는 염증 때문에 고민인데 로아큐탄을 먹은 지 2주 정도 됐고요.
성인 여드름은 유전이라는데 제 가족들은 여드름이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친가, 외가, 할머니 쪽도 다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금방 나올 수 있을까요? 항생제 크레오신티도 먹어보고 사용했습니다. 네. 네, 21살이니까 이제 성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여드름인데 사실 청소년기 여드름이나 성인 여드름이나 여드름의 원인은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안드로겐 호르몬의 영향으로 피지샘이 커져서 안드로겐이 많으면 피지샘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피지샘이 커지니까 피지 분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드름의 두 번째 원인은 피지가 피지샘에서 분비가 되면 밖으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모낭을 통해서 나오게 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낭을 통해서 잘 나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모낭 끝이 각질에 의해서 막히면 피지는 계속 분비되는데 모낭 끝이 막혀 있으니까 피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모낭 안에 점점 축적이 되고 이렇게 풍선에 바람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모낭이 커져서 막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게 이제 여드름의 시초인 면포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은 모낭 끝이 막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뭐냐면 피지가 모낭 안에 막 이렇게 축적이 되고 채워져 있으면 피지를 먹고 사는 여드름균이 우리 모낭에 정상적으로 있는데 먹이가 많아지니까 이제 여드름균이 점점 숫자가 막 증식이 돼서 여드름균이 우글우글해지는 겁니다. 이게 여드름균이 많아지는 게 세 번째 원인이고, 네 번째는 여드름균과 또는 여드름균이 이제 피지를 분해해서 나오는 그런 지방산 같은 이제 대사 산물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원인은 여드름균이고 네 번째 원인은 피부의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을 잘 치료하려면 피지 분비도 억제해야 되고 모낭 끝이 막혀 있는 것도 뚫어줘야 되고 여드름균도 죽여야 되고 염증도 가라앉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생제랑 크레오신티를 사용하셨다는데 이거는 항생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고 여드름균을 죽이는 효과도 있고요. 크레오신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로아큐타는 이제 레티노이드 성분의 약인데 제가 비욘디에서 여드름에 대한 강의를 몇 번 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로아큐탄을 드시려면 용법에 맞게 드셔야 되고 용법에 맞게 드시면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잘 부작용 여부를 체크하면서 드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우리 질문하신 분은 여드름이 그렇게 심한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로아큐탄을 먹기에는 아직 적응증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셔가지고 로아큐탄이 아닌 항생제나 다른 외용제로 한번 치료를 해보시고 그게 안 되면 로아큐탄으로 하셔도 좋은데 로아큐탄은 용법에 따라서 충분한 용량을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아큐탄의 용량은 몸무게가 60kg면 60 mg을 먹어야 되는 게 이제 권장량인데 아마 지금 로아큐탄 10mg 정도뿐이 안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드셔가지고는 로아큐탄은 먹을 땐 좋아지지만 끊으면 바로 재발합니다. 그리고 성인 여드름은 유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욘디에서 방송한 여드름 편을 한번 찾아서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제가 여드름이 있어도 이 피부 장벽이 오늘 설명드린 피부 장벽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여드름이 있으면 이제 피지 분비를 제거하기 때문에
세수를 자주 세안을 자주 하시게 되면 이제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고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안을 하신 후에 얼굴이 땡긴다 그러면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그렇게 느끼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혈액형 당을 증가시키는 특허 기술도 넣고 또 혈액형 피부 장벽에 중요한 지질 성분도 들어가 있고 약산성으로 만든 이 얼굴의 피부 장벽을 좋게 해서 보습 효과를 높이는 페이셜 크림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하신 분한테 드리면 어떨까 한데 한번 우리 PD님이 어떻게 받으실 주소를 써야 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네. 두 번째 이거 게시판 질문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공이 넓고 피지 분비가 많은 분인데 여드름은 거의 안 나는 편이고 모공과 피지 분비 때문에 아크릴프를 사용하고 싶은데요. 혹시 밤에 자기 전에 바르는 아침 세안하고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을 경우 선크림을 안 발라도 되나요? 네, 집에 계실 거면 선크림은 굳이 안 바르셔도 됩니다. 집안에는 자외선이 없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당연히 바르는데 집안에 있으면 안 바르도 되고요. 제가 얼굴에 제모 레이저를 해볼까 생각 중인데 가시털 정체증 때문에요. 네. 아크릴프 크림을 병행해도 괜찮은지 레이저 할 때 아크릴프 크림을 발랐다고 뭐 안 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이저 제모 일주일 전후로 중단하고 바르는 게 안전한지 아니면 그냥 다음 시 바르고 레이저 제모해도 궁금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레티노이드 바르고 바로 하셔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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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게시판 질문은 좀 나중에 보고 오늘 여기 실시간 질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깜빡핑님이 교수님 저는 30대 남성인데 아직도 여드름이 계속 나면 이소티논을 먹어봐야 할까요? 부작용은 심하지 않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제가 첫 번째 그 게시판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소티논, 아이소트레티노인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여드름 약입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계속되고 신경이 쓰이면 심한 여드름이면 한번 드셔봐야 되는데 부작용이 많습니다. 부작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효과가 좋고 제대로 권장 용량을 권장 기간 동안 드시면 부작용이 조금 나타나더라도 여드름을 재발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장 용법대로 하셔야 되는데 개원의 선생님들은 이제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되니까 권장 용량의 3분의 1 정도뿐이 처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제가 비욘디 그에서 방송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용법대로 부작용이 생기는지 잘 관찰하면서 용법대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소트레티노인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고 보통 여드름 치료에 반응이 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치료를 여러 번 해봤는데도 잘 안 되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깜빡핑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에이진님이 안녕하세요 교수님, 날씨가 너무 습해서 땀이 많이 나서 그런지 선크림이 유독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꼭 발라야 되겠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고 또 자외선은 평생 받은 자외선 양에 따라서 피부암을 유발시키고요.
또 자외선은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연구해서 여러 편의 논문을 냈는데 자외선이 피부에서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만들고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피부에서 많이 만들게 해서 피부에서 만들어진 코티졸과 도파민이 혈액을 타고 우리 뇌로 들어가서 뇌 해마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머리를 나쁘게 한다 하는 논문을 내고 그것이 이제 세계 여러 방송에도 나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철저히 차단하시는 것이 이제 피부 건강에 좋고 우리 뇌 건강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땀이 나서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꼭 바르시기 바라고요. 여기 광고가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ABHR 선스크린은 좀 그런 경향이 덜하니까 그런 거 한번 발라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메리칸 빌리지 님이 주신 질문인데 아침부터 밤까지 외부에 있는데 선크림을 덧바를 때 한 번 세안을 하고 다시 바르는 게 좋을까요? 원래는 아침에만 바르는데 밤까지 계속 세안을 못하니 여드름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세안을 하시면 또 화장을 하시나요? 남자분이면 화장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선크림은 2시간마다 덧바르도록 돼 있습니다. 이 선크림 안에 있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그런 차단 흡수 성분이 자외선을 계속 바르다 보면은 화학적 구조를 변화가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자외선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바르고 이제 생활하다 보면 땀이나 피지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이제 닦이기도 하고 손으로 닦이기도 하고 하니까 2시간마다 덧바르다는 게 좋은데 세안을 중간에 할 필요는 없고 계속 덧바르시는 게 좋고 이 선크림을 바른다고 여드름이 심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드름은 자외선을 받으면 또 심해지니까 제 생각에는 2-3시간마다 꼭 덧바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네, 베제크 님이 땀이 많이 나면 얼굴이 바늘로 콕콕 찌르듯 따끔거리는데 올여름에 ABH 플러스 크림을 바르니 그러지 않아 피부에 좋은 걸 느껴요. 네, 베제크 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이 들으시면 저랑 짰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베제크 님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베제크 님. 다음 세이지라고 읽어야 되겠죠? 세이지 님. ABH 당이 들어있는 제품은 교수님께서 만드신 제품밖에 없겠네요. 수영을 다니고 있어서 몸이 따끔따끔 당기고 가려운데 이런 피부에 혈액형 당이 필요한 거죠. 네. 피부가 이제 당기고 따끔거리고 당기고 가렵다는 거는 피부가 건조하다는 뜻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라는 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많이 생겨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건데 염증이 생기면 피부는 가려워질 수밖에 없고 따끔따끔한 증상도 생기고 또 샤워하고 나면 당기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습 크림을 반드시 바르셔야 되고요. 이런 보습 크림 중에 이제 보습 크림은 이제 3가지 조건이 맞는 보습 크림이 가장 좋은 보습 크림입니다.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이 피부의 지질 성분이잖아요.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 그것이 피부에는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이 몰라 레이쇼로 1:1:1의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습제에도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이 1:1:1의 비율로 함유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 제일 좋은 보습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혈액형 당, ABH 혈액형 당을 증가시키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혈액형당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다시 증가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만든 이 스누아토 크림에는 그런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특허 성분이라는 거는 제가 특허를 냈기 때문에 사실 저분이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혈액형당을 증가시키는 보습제는 이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뿐이 없지 않을까. 저희 정준호의 100대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이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약산성이어야 됩니다. 피부가 약산성일 때 피부 장벽이 튼튼하게 잘 유지되는데 우리가 피부에 바르는 크림이라든가 아니면 몸을 닦는 세정제가 알칼리 성분이면 피부의 약산성이 깨지고 그러면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지질 성분, 혈액형 당 성분, 약산성 이런 세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보습크림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저희 제품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좀 받아볼까요? 오영도님, 네, 오랜만입니다. 세수 후 스킨과 로션 발라도 당기고 얼굴에도 전신 가려움증이 있어서 스누아토 ABH를 바르고 있어요. 괜찮은지? 네, 괜찮습니다. 스누아토 크림이 이제 몸에만 바르도록 돼 있지만 얼굴에 발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사실 얼굴 피부하고 몸 피부는 차이가 없어요. 단지 얼굴 피부에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샘이 많아서 약간 얼굴이 약간 지성일 수 있다는 그 차이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ABH 스누실 크림 제품은 언제 사용했는지 알려주세요. 혈액형당 시간이 좋았다고 하십니다. 서너 번 더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네, 제가 생각 한번 해보고 연이어서 아니더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누실 제품은 이 오늘 말씀드린 혈액형당을 증가시키는 성분하고 또 지질 성분, 또 약산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습이 필요한 부위에 바르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보습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처음에 스누실 제품을 만들 때 타겟으로 한 것은 저희가 손녀가 4명이나 있어 가지고 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기저귀 발진, 그다음에 여기 침독 이런 내가 이제 기저귀의 소변, 대변 때문에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지고 침이나 음식 때문에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서 애들 기저귀를 찬 부위나 뼘 부위에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염증도 생기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하루에 2-3번씩 발라주면 기저귀 발진이나 침독을 예방하기도 하고 또 생기면 그게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입술이 항상 건조하고 벗겨지고 땡기고 뭐 껍질이 일어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입술에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진 경우거든요. 그런 병에 하루에 2-3번씩 발라주면 상당히 효과가 좋다 하는 것을 알았고요. 또 피부에 우리 몸에 어디든지 국소적으로 건조해서 문제가 되는데 바르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보습크림입니다. 그래서 한번 발라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스님이 안녕하세요.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항히스타민제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 몸에 안 맞는 어떤 성분이 들어오면 그 성분이 항원으로 작용을 하고 그 항원에 붙는 항체가 만들어지고 또 항원에 항체가 2개 붙고 또 항체 또 항원이 붙고 그래서 그 덩어리가 커집니다. 그 덩어리가 커진 게 이제 혈관을 타고 돌고 또 무게가 있으니까 자꾸 가라앉아 가지고 다리에 있는 모세혈관을 지나가다가 거기가 모세혈관의 크기가 작으면 그리고 우리 항원과 항체의 덩어리가 커지면 거기에 콱 박혀 가지고 인제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모세혈관에 염증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이제 혈관 벽이 느슨해져서 혈액이 밖으로 나가면 인제 반점 자반증 빨간 반점 자반증이 생기는 거는 인제 알러직 바스큘라이티스의 소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라는데 그거는 염증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로는 치료가 잘 안 되고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 제가 인제 효과가 있고 또 다리에 이제 압박 스타킹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신으시면 좋고 또 내가 어떤 거를 할 때마다 그런 게 심해지는지 잘 봐서 그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벌써 5분뿐이 안 남았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네. 페오니 비님 55세 여성이신데 늘 건조한 피부였는데 올 들어서 입 주변이 계속 따갑습니다. 병원에서는 자극되는 거 하지 말라고 수치약도 받고 요즘은 화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보습제 여러 번 덧바르는데 지금 프로토픽 하루에 2번 정도 바르는데 가만히 있어 네, 이건 구순염입니다. 구순이라는 게 입술을 얘기를 하는데 구순염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인제 분명히 원인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인제 4줄의 질문을 갖고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는 어려운데 제 생각에 서울대병원 피부과를 한번 찾아서 입술 구순염을 유발하는 어떤 물질이 있는지 첩보 검사로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프로토픽은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가 아니니까 한번 지금 발라보시고 있는데 괜찮으시면 좋아지는 경향이 있으면 계속 발라보시고 1달 정도 발랐는데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이제 다른 걸 발라보셔야 되고요. 글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에 글만 보고 정확히 진단과 치료를 해 드리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구순염에 대해서 비욘디 말고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순염 치고 정진호 치면 구순염에 대한 방송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페오니 비님께 요 스누아토 크림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몸에 바르도록 했지만 입술에 바르셔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누실 크림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으니까 요거 한번 해서 몸에도 바르시고 입술에도 하루에 2-3시간에 한 번씩 여기 살짝 발라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화장품입니다. 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한입 영어를 매일 하시는가 봅니다. 피부과에서 PIH, 포스트 인플라마토리 하이퍼피그멘테이션이라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염증 후 색소 침착. PI는 모르겠는데 포스트 인플라마토리 E가 뭔지 모르겠네요. 치료 중인데 DDR 혈관 레이저, 카프리 레이저, 피코토닉 3개 레이저를 하루에 한 번에 쓰는 게 일반적인. 제가 갔던 피부과는 토닝 따로 혈관 레이저 따로 있어서 이번 피부과는 혈관 레이저랑 여드름 레이저랑 토닝 레이저 하루에 한 번씩 하네요. 다른 피부과는 토닝을 일주일에 오라. 네, 제가 레이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너무 지나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레이저를 하는 이유가 염증 후 색소 침착을 치료하려고 하는 거라면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피부를 자극하면 그것이 더 염증을 유발해서 색소 침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아무튼 지금 레이저 3가지를 하루에 한 번
is too much. 너무 많은 피부 레이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핸드크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손에 손을 닦고도 바르시고 손을 닦지 않아도 2-3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르시면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오늘도 50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함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면 유튜브에 실시간 댓글 말고 유튜브 댓글, 이 방송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항상 볼 수는 없고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한번 열어보고 댓글이 있으면 제가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 주는 개인 사정으로 못할 것 같고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